자, 현대차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가 지금 이평선 때까지 회복을 보여주면서 55만 1,000원대의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굉장한 상승을 좀 보여줬던 종목인 만큼 이번에 하락이 우리가 차트만 보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최근 강한 이슈가 좀 나왔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전쟁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어제 시비 사건까지 좀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런 이슈가 나오면 가장 먼저 좀 위험 자산부터 줄이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특히 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뭐 이런 한국 대표 수출 기업들이 좀 먼저 영향을 좀 받는데 어제 시장이 결정적으로 한 이런 시비 이슈가 좀 터지면서 시장 전체가 순간적인 패닉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좀 하락이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좋은 종목이든 나쁜 종목이든 대부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역시 고점 이후에 이런 강한 음봉들이 좀 나오면서 가격이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흐름은 좀 다릅니다. 조금 다른 모습이 좀 보이는데 어제 크게 흔들렸던 만큼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이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바로 5일선에 대한 회복을 좀 보여주면서 어제는 좀 시비가 터졌지만 우리가 생명선이 21선까지 지지를 받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러면서 오늘은 좀 단기선 5일선 때까지 회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좀 주주분들께서 좀 걱정이 되시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좀 다들 좀 기운 좀 내시라고 다들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 현대차 좀 강한 상승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왔죠. 그래서 40만 원대까지 시작해서 뭐 60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오는 강한 쾌거를 좀 달성을 했는데 그런 만큼 보통 한 번쯤은 이런 변동성이 나오기 마련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전쟁 이슈와 함께 시비 사건까지 터졌으니까 이런 흐름들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우리가 매도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하락이 왔을 때 오히려 매도를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음봉들이 나오면서 가격이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 차트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수급을 좀 보셔야겠죠. 최근 수급을 보시면 기관들이 계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오다가 지금 어때요? 매도세로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뭐 금융투자, 뭐 연기금 쪽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물량이 빠져나오고 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기관이 지금 빠지고 있어. 야, 기관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친구들이 지금 빠지고 있다라면 뭔가 문제가 있어도 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기관들은요 다르게 생각합니다.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한 번쯤 가격을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눌러가면서 정리하는 구간을 통해서 비중을 높이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에서 보이는 흐름이 단순한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왜냐? 지금 같은 하락이 나오면 당연히 드는 생각은 매도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주가가 눌리고 있지만 어디에서 이런 이유를 찾아야 되냐? 기업에 대한 가치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가치가 없으면 지금 하락이 나온다는 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적인 가치가 분명히 있다면 지금의 하락은 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구간이 뭐냐면 지금같이 상승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추격해요. 그러다가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매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지만 사실 상승이 나왔을 때 팔아야 돼요. 그러다가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비중을 높여야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런 등락 구간에서 비중을 높여가는 작업을 하셔야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키우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좀 이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좀 담아드렸습니다. 그런데 흐름들이 장중에 나오죠, 보통. 장중에 강한 흔들림과 강한 이런 흔들림들이 나오면서
호가창으로 그 개인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분들이 사실 지금 같은 구간에서 장중에 대처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대처하실 수 있도록 30분 전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드리냐? 장중에 우리가 핵심적인 돌파가 나오면서 우리가 좀 지금 들어가도 돼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우리가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면서 대응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대시세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깊든 적든 간에 계속적인 시세 차익을 만들면서 상승을 만들어 간다는 건데,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비중을 높이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눌림이 왔을 때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겠지만,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61선 중기선인데 지금 이런 흐름들이 전환을 보이면서 지금 21선 초록색선 생명선 위로 흐름을 만들어 갔어요. 그러면서 생명선 위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지금 이탈이 나왔을 때도 생명선 아래에서 꺾이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커졌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하락을 만들었을 때, 이럴 때 오히려 매수를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랬을 때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매도를 하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시세 차익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개인분들이 지금 같은 구간에서 타점을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실시간적으로 장중에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고, 장 초반에 이런 개인들을 유혹하는 매수세가 계속 들어옵니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호가창에 대한 변동성으로 개인들을 계속적으로 유인할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어려움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하냐? 제가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기준을 잡아서 기회를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 잡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구간 잡으셔야겠죠. 그래야 계좌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방법 간단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나 구독했어 라고 인증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30분 전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좀 타이트하게 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30분 전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그 기준만이라도 좀 잡아 가신다면 충분하게 여러분들 기회 잡으실 수 있으니까, 좀 지금 같은 구간 단순하게 우리가 매도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제가 지금 같은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업적인 가치가 없다라면 지금 차트는 우리가 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주가를 움직이는 주프 세력들한테는 결과적으로 올릴 명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상승할 때. 그런 명분을 통해서 개인들이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분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기업에 대한 가치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투자를 하고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가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허다하세요. 그래서 기업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현대차 뭡니까? 내수 시장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좀 지금 주도하고 있는 큰 변화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지금 수요가 지금 같이 동반적으로 늘어가면서, 이런 흐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현대차와 기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까지 지금 비중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시장에서 좀 입지를 계속적으로 키워가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수익성입니다. 현대차는 뭐죠? SUV 그리고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차량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죠. 영업이익률이 지금 계속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현대차, 그냥 차 파는 회사,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인 수익성을 만들고 있는 그런 대기업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최근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이런 배당 확대를 높이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 이런 정책을 통해서 주주 가치에 대한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주가가 단순한 우리의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수익성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주주 환원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지금 가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업적인 변화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이 우리 오히려 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락이 나왔을 때 새로운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상승이 나왔을 때 거기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가장 빠르게 넓혀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좀 잡아 드릴 테니까 좀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혹시라도 좀 아까 좀 이런 안내 못 받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래에 있는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요. 제 위에 있는 개인 번호로 구독했다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기준을 잡으셔서 분명한 기회가 나올 때 그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탈이 나왔을 때 거의 대응 정말 중요해요. 대응 기준까지 좀 잡아드리고 있다는 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현대차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